어떻게 보면은 평생 이자만 갚다 죽을 사람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은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된다. 3년 후부터는 아무런 빚이 없이 살 수 있다. 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돼요. 회생 제도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회생의 기적이라고 하고요. 변호사님, 네. 저희 채널이 회생의 기적 그리고 인트로에 이제 회생 그 이상의 기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 한번 오늘은 좀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회생이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회생이라는 게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고, 기적이라는 말 뜻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죠. 회생의 기적은 채무자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비탄감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회생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회생 제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제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은 의뢰인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어떻게 그것만 갖고 나머지 빚이 다 탕감이 되냐?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회생의 기적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350만 원을 번다고 해요. 350만 원이면은 꽤 잘 버는 거죠. 우리나라 20, 30대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채무를 많이 부담해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면 한 달에 250만 원만 이자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달 이자 250만 원을 갚게 되니까 원금 상환을 안 하더라도 이자만 계속 갚다가 이 사람은 한 달 100만 원만 가지고 생활하면서 빠듯하면서 매달 이자만 갚고 은행 좋은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몸도 아파서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는 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사람은 이자를 못 갚게 되고 이제 연체가 되고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신용불량으로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신용불량자의 이런 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개인회생 제도가 없을 때는 그러한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려면은 정말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막 아르바이트를 10개, 20개를 해가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 쓰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약간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갚기도 했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런 분의 사례가 뭐 매스컴을 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매스컴을 탄 분은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빚을 다 갚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또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를 하게 되면은 월 3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그 중에 120만 원은 최저생계비로 보장을 받아요. 최저생계비라는 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최소한의 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보장을 받고 한 달에 230만 원씩 3년 동안 36개월을 납부하면은 나머지 채무는 다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채무가 전체가 3억이라고 치면은 250만 원씩 3년 갚아도 아마 1억이 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갚으면 나머지 2억의 빚은 탕감된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이자만 갚다 죽을 사람이 이자만 갚다가 빚만 남기고 죽는 거죠. 그럴 사람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은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된다. 3년 후부터는 아무런 빚이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의뢰인한테 해주면은 변호사님 그게 말이 되나요? 채권자가 그런 거를 허용하나요? 조금 도덕적으로 좀 불편한데요.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네, 그게 말이 됩니다. 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돼요. 회생 제도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회생의 기적이라고 하고요. 이건 부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더 많은 채무자들이 누리도록 권장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부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생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상의 기적은 네. 뭐죠?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어느 사무소를 가시든 아니면 혼자서 개인회생을 하시든 회생의 기적은 본인이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초점을 회생 이후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회생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빚 탕감이 아니라, 회생이라는 말은 삶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잖아요. 삶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는 회생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회생 그 이적의 사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이상민 씨예요. 이상민 씨가 2000년대 초반에 막대한 빚을 지고 회생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빚이 많아서 개인 회생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일반 회생이라고 하는데 빚이 더 많은 사람이 하는 회생 제도가 있어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회생 제도를 거쳐서 빚을 갚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뭐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 뭐 이미지도 좋아지시고, 예, 돈도 많이 벌고 계세요. 가수 이상민 씨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회생 그 이상의 기적의 사례라고 보는데, 그분이 만약에 회생 제도가 없었다면은 평생 막대한 빚에 이자만 갚기에도 수입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생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자는 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다 면책을 받아요. 이자는 면책을 받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할 수 있었고, 그분이 전액을 상환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만 상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생긴 거고, 실제로 상환을 하셨고, 그리고 재기에도 성공하셔서 지금은 그 전보다 더 잘 나가고 계시죠. 네, 그런 경우를 저는 회생 그 이상의 기적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걸 의뢰인들한테 네. 해주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이 단지 회생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빚을 탕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제가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